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방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자산 구조와 주택 보유 전략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에는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와 더불어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개편,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유세 강화의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현재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치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기준이 바로 12억 원입니다. 즉,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과세 대상이 급격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같은 고가 주택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인식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면 그중 8억 원이 공제되고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고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최대 80%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이 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폐지된다면 10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세금이 몇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그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특히 강남권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1주택자들이 12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오랜 기간 거주해온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이 현실화되면 이들 역시 고액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종부세는 보유하는 동안 계속 부담해야 하고 양도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사라진다면 사실상 보유와 처분 모두에서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아도 부담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셋째, 고령층 1주택자의 경우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보유세 강화 정책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동반한 구조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일부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적용 기준이나 세율이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가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유세 강화라는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첫째, 본인의 주택 가치와 예상되는 세금 구조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유 전략과 처분 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세법 개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향방은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종부세율 인상,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운명까지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 전략과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 아닌 것은 맞지만 똘똘한 한 채가 전부 투기 대상으로 매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돈줄복 덕방TV 신흥공인 부동산 총수였습니다.